여러분, 오늘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과 배우자와 수년째 말 한마디 없이 사는 분, 둘 중 누가 먼저 신장질환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대부분은 당연히 고혈압 환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다른 현실을 목격합니다. 혈압약을 꼬박꼬박 드시면서도 심근경색으로 실려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미영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처방전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혈압이 내려가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847쌍을 5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7배 높았습니다. 이 7배입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게 각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그렇게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우울증 발생률도 63%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부부 관계가 따뜻하게 유지된 분들은 혈압이 안정적이었고 치매 위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집안에 계시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별다른 인사 없이 각자 할 일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드시고 저녁엔 그냥 각자 잠드는 날들. 그것이 얼마나 몸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는지 오늘 과학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 친밀감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중년 이후에도 따뜻한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로 지금 당장 두 분이 함께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부부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준비물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두 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몸속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몸속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강 물질입니다. 배우자와 손을 잡을 때, 가볍게 안아줄 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혈압을 낮춥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합니다. 면역 기능을 높여줍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 자체가 최고의 혈압약이고 최고의 면역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 보조식품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옥시토신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중요한 건강 호르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옥시토신,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입니다. 배우자와의 따뜻한 접촉과 대화로 분비됩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에서 잘 분비됩니다. 세 번째는 엔도르핀입니다. 즐거움과 통증 완화에 관여하는 호르몬인데 함께 웃거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이 풍부하게 분비될 때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비시키는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입니다.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 들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키우고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수십 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배우자에게 집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에 스스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왔던 따뜻한 말 한마디, 가벼운 스킨십이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세대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쑥스럽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배워오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색함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하루 대화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니 어느새 같이 살면서도 서로에게 완전히 무관심한 상황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국립암센터 런부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암 발생률이 38% 높았습니다. 혈압도 평균 14 높았고 수면의 질도 훨씬 나빴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서적 단절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순대 어르신, 올해 69세이십니다. 남편 최봉수 어르신과 41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두 분 사이의 대화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남편은 종일 방에만 계시고 박순대 어르신은 혼자 집안일을 하시다 보니 서로 눈을 마주칠 일조차 없어졌습니다. 식사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각자 드시고 잠자리도 따로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사는데 외로웠어요. 정이 식은 건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어르신이 먼저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방에 가서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는 말 한마디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딱 그것만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두 분의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오늘 오후에 같이 마당에 나가서 바람 새지 않겠냐고 하더라는 겁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이 식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표현을 안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 이 작은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친밀감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신체 접촉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등을 가볍게 쓸어주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이 실제로 우리 몸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20초의 포옹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43%나 낮춰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분도 아니고 20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배우자에게 20초만 안겨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오게 됩니다. 신체 접촉의 효과는 노년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더 많은 따뜻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령의학과 연구에서 70세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배우자와 손을 잡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47% 좋았고 통증 인식도 31%나 낮았습니다. 같은 질환이 있어도 배우자와 신체 접촉이 있으면 고통을 덜 느낀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그만큼 서로의 온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눈맞춤과 경청입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어떠셨어요라고 물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배우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치매 발생률이 37% 낮았습니다. 대화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경청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들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는 말 한마디를 덧붙여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그리고 이 경청이 배우자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대화가 내를 지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뇌는 자극이 있어야 살아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고 함께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70대 이상 1200명을 8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배우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3배 낮았습니다. 이 3배입니다. 이것이 어떤 치매 예방약보다 강력한 효과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이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달려오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하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배우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도 잘 지내줘서 다행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뇌를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매일 감사 표현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면역력이 29% 높았고 전반적인 건강 만족도가 54% 높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몸속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정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오늘 많이 걸으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배우자의 기분을 좋게 하고 건강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 자신의 기분도 함께 좋아집니다. 칭찬이나 감사 표현이 억지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한테 무슨 칭찬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살면서 바빠지다 보니 잊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꺼내시면 됩니다. 박순대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남편 최봉수 어르신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허리 수술 후 얼마나 애로웠는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는지 그동안 전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짐이 될까? 그 마음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두 분 모두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남편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제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년 이후 아니 오히려 은퇴 이후가 부부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황금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녀들이 독립하고 경제적 부담이 줄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오로지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삶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은퇴 후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부부와 각자 따로 생활한 부부를 3년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함께 새 활동을 시작한 부부는 혈압이 평균 낮아졌고 혈당도 안정되었으며 우울 증상도 54% 감소했습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뇌를 자극하고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며 관계를 다시 전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함께 시작하면 좋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처 공원을 함께 걷는 것, 작은 화분에 식물을 함께 키우는 것, 간단한 요리를 함께 해보는 것,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운동하는 사람은 혼자 운동하는 사람보다 운동 지속률이 73% 높다고 합니다. 혼자 시작하면 작심 삼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하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 오래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생겨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공통 취미가 있는 부부는 없는 부부보다 수명이 평균 3년 길었습니다. 3년입니다. 취미 하나가 4년 이상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 취미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식 키우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신 세대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배우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어느새 표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그 소중함을 표현할 시간입니다. 자식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은 두 분이 건강하고 사이좋게 지내시는 모습입니다. 손주들이 두 분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부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이고 진짜 선물입니다. 하버드 일과대학이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서민 건강 연구 중 하나입니다. 1938년에 시작해서 참가자들을 수십 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명예, 유전자, 식습관, 운동,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관계가 건강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관계의 질이 노년의 뇌 기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50대의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80대의 뇌 기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반대로 갈등이 많거나 소원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뇌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되었습니다. 관계가 뇌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장 힘든 것이 아파도 물 한 잔 가져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그 애로움이 면역력을 낮추고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국내진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사망률은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어르신보다 9배 높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옆에 계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노미영 선생님, 제 남편이 아파서 걱정인데 제가 곁에 있어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음식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실제로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신장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추적한 결과 배우자가 매일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평균 2일 빨리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 발생률도 34% 낮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몸의 회복 능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 사이의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부에게 갈등은 있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건강한 갈등 해결의 첫 번째는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오는 말은 대부분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물을 한 잔 마시거나 몇 분만 혼자 있다가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 대신 내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방어적인 반응을 불러오지만 후자는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에서 긍정을 찾는 연습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의 좋은 점보다 불편한 점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오늘 배우자가 잘한 것, 감사한 것을 하나씩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 이런 연습을 3개월간 꾸준히 한 노년 부부들은 관계 만족도가 63% 상승했고 두 분 모두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이제 오늘의 보너스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부부 건강 루틴입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루틴 아침 20초 인사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건강하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아니면 어깨를 토닥여 주셔도 됩니다. 20초만 됩니다. 이것을 매일 하시면 한 달 후 두 분 모두의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만 참으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루틴, 저녁 식사 후 10분 대화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10분만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뭐가 맛있었어요? 오늘 어디가 좀 안 좋으셨어요? 이런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처음에는 5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죠? 하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루틴, 일주일에 3번 함께 걷기입니다. 30분씩이면 좋지만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말을 꼭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은 풍경을 함께 바라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두 분의 건강이 함께 좋아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규칙적으로 걷는 노년 부부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43% 낮았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한호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어르신과 윤명숙 어르신 40년 결혼 생활 동안 사실상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하십니다. 각자 할 일을 하고 밥 먹고 자고 이것이 전부였다고. 그런데 이정우 어르신이 혈압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담당 의료진에게 배우자와의 관계가 혈압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윤명숙 어르신에게 저녁마다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윤명숙 어르신이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러나 싶으셨다고. 하지만 남편이 며칠을 계속 물어보니 어느새 아내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2달 후 혈압 검사를 하러 갔더니 수축기 혈압이 13이나 내려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료진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친밀감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가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매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우리 몸속의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이 풍부하게 분비되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건강 보조식품보다 효과적이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루 20초에 포옹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43% 낮춰줍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는 작은 습관이 수면의 질을 47% 높여줍니다.
하루 10분의 진심 어린 대화가 치매 발생률을 37% 낮춰줍니다. 공통 취미가 있는 부부는 없는 부부보다 수명 이상 3년 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하실 3가지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20초 인사와 신체 접촉, 저녁 식사 후 10분 마주 앉아 대화하기, 일주일에 3번 함께 걷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비용도 없고 특별한 준비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온 강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힘이 지금이 관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힘을 이제는 서로를 위해 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에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나누는 말 한마디, 손짓 하나, 눈빛 하나도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까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처음 손을 잡았던 것처럼 오늘 다시 그 손을 잡아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오늘을 시작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오래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의 절반은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행복해집시다.